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월요일 첫날인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치면서 양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주가를 주도했고, 코스닥 시장은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900개가 넘는 종목이 약세를 보였고, 상승이 600개, 680개 정도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좀 선별해서 움직인다. 안 올라가는 주식은 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을 볼 건데요. 코스피는 역시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예탁금이 뭐 72조다라고 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중에 개인이 매도한 게 예탁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개인이 계속해서 많이 지금 주식을 팔고 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 매도, 외국인이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도를 내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요거를 이겨내고 오늘 알테오젠이 상승하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주말간에 제가 여기 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드디어 기다리던 미국의 FDA를 뚫었습니다. 연간 로열티만 1조 원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에 이제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한국 경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로열티.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며칠 더 빨리 나온 거고, 그동안 있었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 시나리오를 잠깐 보면, 일단 출시가 됐고 단계별 기술료가 약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마일스톤이 1조 4천억이 들어옵니다. 언제까지요?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계별이니까 이렇게 나눠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총 1조 4천억이 들어오고, 요게 끝나면 그때부터 판매 따른 로열티가 들어옵니다. 시장에서는 뭐 5% 잡는 사람도 있고 낮게는 3% 잡는 사람도 있는데, 한 4%만 잡아도 나쁘지 않죠. 정확한 로열티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 협약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또 판매 로열티가 영업이익이 잡히는 것까지 감안하면 기술료는 얼마고, 또 계산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매출의 3에서 5% 정도 판매 로열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전환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2028년까지 약 30에서 40% 정도를 기존 IV에서 SC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때보다 생각보다 좀 빨리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냥 과거에 SC로 전환되어 있던 상품들을 보면 좀 출시가 의외로 빨리 돼서 전환도 빨리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40% 50%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가 1분기 10조, 그러니까 10조 곱하기 4니까 40조 정도의 매출을 내는 블록버스터급 세계 1위죠. 매출을 내는 그런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증권업계에서는 2028년까지 매출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열티가 1조 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은 길을 알테오젠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이 없어요.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나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는 복제약 만들고, 그리고 위탁 생산해 가지고 거의 제조업에 가깝죠. 그렇게 벌었다면 로열티로만 이렇게 큰 조 단위의 수익을 내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이 제약 바이오 애널도 많이 이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몇 명 없습니다. 여의도에도. 예,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번에 같이 나왔죠. 유럽 승인. 예, 긍정적 의견 나오고 얼마 전에 아일리아 예, 승인 난 것처럼 역시 예, 긍정적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 안에 또 유럽 승인도 날 거예요. 그래서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저래 하반기 연말 연초에 상당히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머크는 지나갔습니다. 키트루다 승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게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입니다. 또 이건 ADC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도주도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다음에는 이 에너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많은 또 ADC 기업하고 연계돼서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키트루다가 SC가 FDA 승인이 되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회사들이 빠르게 또 계약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많으면 2건, 최소 1건 정도의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태현 알테오젠 부사장님이 계속해서 고객 10곳과 지금 기술 수출과 계약 논의 중이다. 이 얘기를 오래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성과를 냈기 때문에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길게 보면 연내에 나온다라고 하면 12월 달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또 나름대로 상승 이벤트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예, 엄민용 애널이 오늘 또 로열티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번 레포트가 나왔죠. 전 세계가 로열티를 낸다라고 상당히 고무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고 또 용량이 뭐 경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뭐 지금까지 이런 속도는 없었다. 머크가 완전히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머크가 가디실이 완전히 지금 뭐 중국에서 매출이 폭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키트루다 SC에 목숨을 걸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엄민용 애널이 알테오젠의 가치를 이제 환산할 때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요게 이제 가치를 해서 결국에 목표 주가가 73만 원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 머크의 히트루다 SC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 SC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제 환산 가치로 37조거든요. 37조 6조 원, 예, 37조 원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머크의 키트루다가 14조, 그다음에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가 14조 원입니다.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는 로열티가 조금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유방암 1차 치료제 승인을 가정을 해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요게 또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 또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키트루다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는 에너투 쪽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도주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업체 산도주도 역시 다품목으로 약 6천억 이상의 6조죠. 6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이 밖에도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안 된 케이스, 중간 케이스, 잘 된 케이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로열티가 3%고 에너투 로열티가 한 5% 가정하면 좀 안 좋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적정 주가가 62만 원 정도 된다. 베이스로 보면은 이제 적정 주가가 한 83만 원까지 되고요. 아마 100만 원 이상 부를 것 같은데 그냥 좀 죽여가지고 87만 원까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내갖고 한 73만 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중간만 하더라도 한 83만 원 이상의 가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키트루다 SC의 마일스톤이 7, 로열티가 5%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가치가 되고 에너투가 마일스톤이 9%, 로열티가 7% 높죠? 에너투는 로열티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에서 8%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기업 가치가 크게 점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정 가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73만 원을 넘기고 나면 또 좀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려면 수급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이런 수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하고 금융투자 계속 금융투자가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매도는 뭐 공매도라는 얘기 있는데 그거 공매도라기보다는 ETF 같아요. ETF. ETF하고 관련된 ETF 관련된 그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 많잖아요. 바이오가 ETF가 최근에 수익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ETF 매도를 하면서 연계돼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매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게 ETF는 별로 개인들이 들었잖아요. 개인 매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금융 투자의 매도는 어찌 보면 또 개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ETF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매도가 현재 지속 중에 있다. 오늘 외국인은 또 매수로 전환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림이 안 좋아요. 아침부터 좀 차트 보면 상당히 좀 어지럽게 움직이는 요거죠. 이게 그 넥스트 마켓 차트를 보면 아침부터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가지고 짝대 음봉을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그러신 분들 있어요. 살 땐 안 사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사니까 그림이 안 좋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특허 문제라든가 뭐 SC 뭐 지연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 그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기사를 냈는데 다 없앴습니다. 역시 박순재 대표님이 아주 그 말하는 대로 천천히 본인의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바이오텍 기업이면서 아마 소위 말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엄민영 의원이 말했잖아요. 전 세계가 로열티를 지불하다. 알테오젠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가운데 알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기업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전무후무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갔는데 기술 이전한 회사 마세라가 화이자로 넘어간다라는 소식이 10조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갔는데요. 금리 인하는 뭐 이번에도 계속 뭐 추가 인하가 2번 정도 될 것이다고 상당히 매파적인 그 FOMC 위원인데 이사인데 강하게 얘기해서 보니까 앞으로도 10월, 12월 2번 연속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더 힘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안 가요. 안 가는 종목은 안 가요. 이상해요. 지금 장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사상 최고치면 상승 종목 수가 뭐 거의 한 80%? 하락 종목 수가 20%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연고점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상승 종목 수가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 종목이 좀 집중돼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더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테오전처럼 뭐 호재가 많이 있고 하반기에 또 내년에 내후년에 더 좋아지는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이 지금 이제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수익률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30% 이상, 50% 이상, 70% 이상. 그러니까 같이 매매를 해도 이렇게 수익률이 좀 차이 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알테오제는 아마 중간중간에 저희가 원래 19만 원부터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아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률이 좀 낮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100%가 넘었을 거고 중간에 좀 더 사셨던 분은 70%, 보통이 이제 한 50% 이상, 그러니까 최소 중간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셨어도 좀 희석이 됐겠죠. 그래도 한 50% 이상의 이런 수익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알테오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계시면 수익률도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윳돈으로 가져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충분히 엄민영 애널이 얘기하는 뭐 70만 원을 넘어서
저는 뭐 한 100만 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게 가려면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1이고 또 거래소 이전이라는 게 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다라고 하면 좀 뭔가 오버슈팅, 셀트리온처럼 오버슈팅이 나와야 한 100만 원 가거든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소 관련된 이런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시브로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움직여가는 매수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 플러스 그런 패시브 매수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뭐 주가 변동성에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지온도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률 괜찮아요. 보죠? 60% 이상 수익률이 38%, 40% 이상 수익률이 36%니까 여기 두 분 합쳐도 뭐 7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평균 한 50% 이상은 수익이 났다는 얘기고 이것도 원래는 지금 매수가 대비 70% 수익이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사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지온도 저희가 여기서부터 계속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를 매매할 때는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가요. 근데 이거 뭐 오래 걸려요. 한 3개월에서 뭐 많게는 한 6개월 걸립니다 이상. 그런데 못 참죠. 왜냐하면 다른 거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못 참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수익을 좀 못 내는 거고, 뭘 다른 데 가셔서 뭐 수익 나셨으면은 상관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서 조금 먹고 여기서 깨지고 계속 이래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지나가는데 수익이 안 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여기서 먹고 계속 이렇게 해서 자산을 뻥튀기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종목들 사가지고 이렇게 슈팅 나올 때 뭐 언제 팔아야 되느냐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지. 열리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또 여기 갔다 반도체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화장품 갔다가 뭐 이 뭡니까 이거 수익 다 낼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매집을 해서 슈팅을 기다려서 수익 내고 또 매집해서 수익 내고 저는 계속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이런 식이에요. 매집해서 슈팅 나오면 정리하고. LNC 바이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LNC 바이오. 자, LNC 바이오도 여기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그죠? 매집하고. 리토 사람들 모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주란 넘어가는 그런 기술력이 또 좋은 회사다. 라고 해서 매집해서 슈팅 나와서 100% 넘어서 정리했잖아요. 나머지 이제 4분의 1인가요? 이제 반 팔고 또 반 팔았으니까 4분의 1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어. 5만 원 깨지면 수익 실현하시고 아니면 그냥 내비둬라.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이런 거 몇 번만 하시면 그 미쳐든지 손해 본 거 이런 거 다 만회됩니다. 그죠? 우리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와이바이오, 와이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죠. 계속 저희가 지금 매수가 대비 이것도 꽤 괜찮죠. 한 40%? 40% 정도 수익 나잖아요. 근데도 이거는 뭐 아직 시총이 2,000원밖에 안 되니까 더 가져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매집해갖고 언젠가 이게 또 슈팅이 크게 나와요. 이런 게 2만 원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정리하고 늘 이런 겁니다. 주식을 너무 다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욕심입니다. 욕심이고 잘 아는 종목 또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는 종목 가지고 홀딩해서 이렇게 슈팅 나오잖아요. 종합지수가 슈팅 나오듯이 이런 데 사가지고 슈팅 나오면 매도하고 또 이런 것도 사서 또 슈팅 나온 거 매매하고 1년에 딱 2번만 해도 두 종목만 성공해도 여러분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이 내가 모든 종목이나 모든 테마주나 모든 움직이는 종목에 내가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이 많은 것 중에 하나, 두 개 먹으면 하나만 먹어도 잘하는 거고 두 개 먹으면 정말 땡큐고 이렇게 가셔야지 여러분의 그 자산이 늘어나는 거지. 이거 저거 다 먹으려고 하시는 분은 정말 욕심쟁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절대 계좌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알테오젠.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알테오젠이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증가되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직도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알고 있는 것과 그때 시즌에까지 들고 있는 것은 상당히 틀린 겁니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안 사요. 주식이 이렇게 쉽다고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주식 시장에서는 모든 걸 다 오픈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게 나와야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다 알려주고 그대로 차각차각 단계별로 올라가서 정말 그 가치가 되는 게 그런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딱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그런 회사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동성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회사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처음에는 이렇게 커지지만 나중에는 이런 걸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요. 절대 못 사요. 이 조정폭이 더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지키는 기업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흔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컸던 이 사이클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지면서 올라가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사람, 보유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신다? 가만히 갖고 계시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또 소통방에도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